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사국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또 국민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오늘은 창원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 또 현안에 대한 입장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의사 나눠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예, 한 3시간 전에 이 뉴스타파 보도가 또 의원님 관련 보도가 있어서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관련 보도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줬던 김 회장이라는 분, 네. 이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당 대표 선거할 때 이준석을 많이 도와줬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전 있어요. 그분 몰라요. 김한정 씨라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를 했는데, 네. 예, 그분이, 몰라요. 그분이 누군데요? 아하. 그러니까 김한정이라는 분이, 예,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예. 거기서 보면은 저를 새끼라고 지칭하더라고요. 예, XX. 저를 예, 후원하시는 분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저를 이제 그 새끼라고만 지칭하던데, 예. 그분이 저랑 방송이니까 이제 순화해서 표현해 그분 주시면. 표현을 그냥 직접 전달하는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사건인 게 뭐냐면은. 예. 그게 그 뉴스타파의 주장으로는 9월 9일 날 녹취가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강혜경 씨랑 뭐 김한정이라는 분이 뭐 서로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관계였던 걸로 보이는데 융통해달라 문자가 공개된 적이 있었죠. 그분들이 예. 9월 9일 날 뭐 갑자기 뜬금포로 이준석 얘기하면서 녹취를 했다? 뭐 저는 뭐 의미 없는 얘기라 보고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저한테 여론조작 뭐 수혜자니 이런 얘기하면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발 하나만 얘기해라. 맞아, 갖고 와라.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한테 만약에 1원이라도 그분이 뭐 스폰서 한 일이 있으면은 갖고 와봐라. 어허. 뭔지. 근데 또 안 나오죠. 이게 지금 그 녹취가 9월 9일에 한 것 자체부터가 저는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라 봅니다. 연출? 연출은 모르겠지만은 그 대화가 사실 그 상황에서 9월 9일이면은 지금 한참 3달 전 가까운 시기인데 예. 그 시점에 이준석 얘기가 왜 나와요, 도대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김 회장이라는 분이 앵벌이에서 이준석 당대표 띄워줬다. 그리고 이준석 만나갖고 여론조사 강 실장이 해갖고 해주고 그랬잖아. 저는 강혜경 씨를 만난 적도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강혜경 씨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이분들 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히려 그거는 그쪽에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제가 갑자기 누구한테 와가지고 박재홍 씨 나랑 뭐 술 먹으면서 다녔잖아 그랬는데 몰라요 그런데 예. 계속 물어볼 수 없잖아요. 저한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강혜경 씨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없다. 그분은 창원에 있다는데 제가 어떻게 만나요? 그걸? 근데 강혜경 씨가 또 이 녹취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제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당대표 조사 항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당시에 이제 이준석 그게 이제 대표에게- 머니투데이 PNR이라는 조사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하필이면 전당대회 기간에 7번 했다 그래가지고 예. 그게 뭐 그걸로 이준석을 당선시켰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 조사 처음부터 보면요 아하. 1, 2, 3회차에는 저거 없어요. 그러니까 1, 2, 3회차는 제가 없는데 그 뒤에 제가 3회차인가 4회차인가 출마 선언을 그때 하면서 예. 그때 제가 처음에 2등하고 그다음에 1등하는 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 만든 조사라 그러면 제가 1회차 왜 없나요? 2회차 왜 없나요? 그때 김웅이 있었어요. 아니 본인은 명태균 씨를 알잖아요. 알죠? 강혜경 씨가 항상 붙어 다닐 때잖아요. 이 유추해 보면. 저는 명태균 씨를 예를 들어서 아니 강혜경 씨가 예, 예. 명태균 씨를 항상 같이 서울에 있던- 올라온 적 없어요, 강혜경 씨. 그러면은 혹시 나는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저 옆에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그분은 알지 못하니까 본인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강혜경 씨는 난 만났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흔히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뭐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선거 때 보면 오묘감이하면서 무슨 악수하고 무슨 인사하고 이런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다 정도의 거고 김한정 씨도 그럴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제 입장에 김한정 씨가 저랑 뭐 예를 들어서 오세훈 캠프에 마주쳤을 수도 있죠 언젠가는. 예. 근데 그분과 제가 뭐 무슨 사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게 저는 대화한 기억도 없고 만난 기억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그분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확인해가지고 통화한 일이 그냥 없다. 메시지 한 적이 있다 없다. 유일한 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걸 등록해 열어보니까 저한테 무슨 애국보수 단톡방 하나 들어와 달라고 자기가 그냥 초대 링크 보낸 거. 예. 저는 답장이 없고 뭐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이 두 사람은 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겁니까? 사실 그 두 분이 왜 뭐 했는지 그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예. 그 두 분은 사실 서로 왜 그런 엄중한 상황 사실 그 돈 빌려달라는 것도 그때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돈을 왜 또 그때 빌려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 되게 특이하고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김한정이라는 분 제 후원자 아닙니다. 저를 새끼라 부르니까. 예. 아니 그분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를 새끼라 부르는 분이 저한테 후원했다는 건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랑은 연락을 뭐 그때 5월 9일인가요?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게 있었으니까 네. 연락을 좀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네. 접촉을. 그러니까 이제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도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여론조사 관련돼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 조사라고 하는 게 음. 소위 김한정 씨가 얘기했다는 무슨 뭐 그 대통령 선거 조사에 끼워넣었다 그 조사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예. 근데 그 조사라는 거는 제가 후보 나오기 전부터 시작된 조사고 제가 안 들어 있었다니까요. 초창기에. 그래서 3회차인가 4회차인가부터 제 이름이 들어가게 된 건데 그거야 제가 대중적으로 뜨니까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게 조사가 저를 위해서 기획된 거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혜경 씨나 김한정 씨 주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그 후보죠. 알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뒤에서 도와줬다. 그러니까 그거대로라면 제가 그래서 오늘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고 온 게 예.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와요. 그럼 저랑 예를 들어 이재영 형님이랑 작당해가지고 예. 모의해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돌려요. 예. 그다음에 박성태 때 돈을 받아요. 대납하라고. 그래서 받은 다음에 우리끼리 우리는 이재명 도왔어. 공짜 여론조사 해줬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제 뭐 본인 사안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준석 의원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혹시?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도왔는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데 왜 뭐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상황. 성립 자체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나중에 가가지고 이재명 부도덕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 그거는 성립 자체 안 하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뭐 강혜경 씨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이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도 만난 적도 없고 네. 이분이 이준석 대표를 도울 이유도 없는 상황. 오세훈 캠프에 그분이 만약 들락거렸으면은 제가 캠프에 상주했으니까 전 통성명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 연이 없어요 저랑.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명태균 씨 관련 얘기 또 넘어가 보면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이제 의원님이 당 대표였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인데 이제 윤상현 의원도 곧 소환하겠다라고 이제 검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의원님께는 혹시 검찰이 연락이 전혀 왔나요? 없습니다. 아, 없나요? 근데 이제 어제 이루어진 2차 압수수색에는 이제 당내 주요 인사 간의 대화, 당시 당대표인 의원님과 공관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들 이런 게 또 집중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조사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그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뭐 제가 당 생활을 하면 꽤 오래 했지만은 예. 당내 메신저가 뭐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당내 메신저 쓰시나요? 당내 메신저가 있는 것도 난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당내 메신저라는 예. 게 뭔지 전 몰라가지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당직 그때 있었던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메신저는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 메신저라는 게 어떤 뭐 국민의힘 인트라넷에 쓰는 인트라넷 메신저. 메신저. 회사에도 개별 회사 메신저들이 있잖아요. 음. 그런 메신저가 있고 근데 보통 회사 메신저가 있어도 사장님은 잘 안 쓰죠. 밑에 직원들 쓰라고 하고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국제위원장님도 안 쓰실걸요? 지금은 디지털 정당 위원장입니다. 아, 근데 제가 어쨌든 이때 국제위원장 그런데 당내 어떤 메신저 내용을 네. 이제 검찰이 확인한다는 것은 네. 어떤 그것도 여당의 네. 그 활동 내역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는 약간 그래도 뭐랄까 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제 주변에 예를 들어 법률가들한테 물어봐도 예. 사실 뭔지는 모르겠다. 네. 이제 검찰이 이제 그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왔을 때 이제 그 이틀 전 그 네. 어제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이게 통상적으로는 당직자들이 좀 막아선다든가 어떤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문을 활짝 열어줬다. 뭐 저는 이런 그래서 비판도 아마 있어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건으로 만약에 그런 게 비슷한 게 와도 활짝 열어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본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활짝 열어줬다. 오히려 경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봤다고 보시는 건가요? 만약 그런 논리가 작동하면은 만약에 지금 장기찬 전 최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게 만약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당 게시판 건으로 예. 그랬을 때 활짝 안 열어주면은 그러면 본인이 연관돼 있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한번 근데 그거는 뭐 안 열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오늘 주진우 의원이 또 고발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들어오면은 그거는 뭐 못 막을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압수수색까지 들어왔다는 부분은 서범수 이제 사무총장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내줄 수 없고 뭔가 우리가 압수수색을 영장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가져온 이상 그걸 안 열릴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이제 김영선 전 의원 관련 여론조사가 중요 핵심 또 얘기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JTBC 보도에 보면 명태균 씨가 의원님에게 김영선 네가 지키라 하니까 알았다더라. 공표조사 하나 달라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이 얘기는 이제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게 이제 명태균 씨가 저한테 반말 쓴다 프레임을 자꾸 걸거든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저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예. 어느 정도로 웃기냐면은 이게 예. 예전에 얼마 전에 방영된 PD 수첩에서 이제 PD가 오셔가지고 제가 처음 명태균 사장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저한테 반말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만은 혹시 녹취 하나만 서로 간에 통한 거 녹취 하나만 들려줄 수 있냐고 들려줬거든요. 예.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은 자꾸 그런 녹취를 그러니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사장과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녹취 속에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그런 톤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보도 행태에 있어서 좀 이상한 지점이다. 이렇게 삼자 간의 대화를 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뭔가 자꾸 해명하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계속 이런 거고 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명태균 사장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길 바래가지고 여기저기 접촉을 많이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원론적인 답변했던 게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요. 공천 거기 관련한 규정을 보면요. 예. 우선 추천이라 돼 있어요. 단수 추천. 단수 추천을 주는 경우는 경쟁 후보에 비해 가지고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경우에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럼 그 밑에 월등한 경쟁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은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를 얘기한다. 등 여론조사 등을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하면 여기서 우세 지역인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상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력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경쟁하는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누가 경쟁력이 월등하냐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결국 보면은 나중에 그걸 또 못 알아듣고 이제 보면 거기 조사했던 거 보면 김지수라는 민주당 후보 이기는 조사를 갖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저는 그것도 제가 받은 기억도 없는데요. 사실 그거 돌려도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조사예요. 그거 갖고 공관위 가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서 제가 무슨 뭐 민주당 후보 이기는 조사 들고 가가지고 공천 주세요 그러면은 너 어디 아프니 이런 소리 듣지. 그래 공천 여기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공관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 4월 2일 녹취록이죠. 여기 네.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와 통화하는 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그 누구야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럼 전략 공천 줄게 이러네. 요 내용이랑 이런 통화는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 안 나고요. 아까 얘기했던 공천의 원칙을 얘기했고 자 4월 2일이라고 한 또 그 날짜 생각해 보시면요. 예. 공관위가 4월 25일인가 그때 구성돼요. 그때 의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공관위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공천이라는 거는 예. 이게 그리고 창원 공천의 특징이 뭐였냐면요. 그 앞에 우리가 지방선거 공천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예. 창원시장 공천된 사람과 낙천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보궐선거를 뒤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창원시장 낙천자 중에 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은 보궐에 뛰어들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늦춘 거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누가 후보인지도 특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4월 2일이면은. 근데 그때 말씀은 이제 어차피 명태균 씨는 좀 아는 사이인데 자꾸 또 김영선 전 의원을 명태균 씨가 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자꾸 어떤 우리식 표현대로 하면 징징대니까 뭐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공관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공관위에서 어떤 공표조사나 이런 건 저는 그리고 비공표는 사실 취급도 안 해요. 그런데 공표조사로서 어느 지역에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나오고 공표조사는 조작할 수가 없는 조사니까 예. 그랬을 때는 사실 공관위에서 바로 어떻게 그 다음 절차가 되냐면요. 자기가 여의도 연구소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력 조사를 돌립니다. 그 경쟁력 조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 우리 셋이 만약에 출마했잖아요. 그럼 그 여기서 어떻게 경쟁력 조사를 돌리냐면은 예를 들어 박재홍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있으면은 박재홍 민주당 후보 대 국민의힘 후보 박성태, 박재홍 대 이재영, 박재홍 대 이준석을 돌려가지고 특별하게 누가 잘 나오면 그냥 바로 공천을 주는 게 원래 공관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절차예요, 그냥 실제로 그렇게 공천 받아요. 예. 그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당시 이준석 대표와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전략 공천 줄게 이러네 이런 대화 자체를 보고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제 이 명태균 같은 분과 어떤 이 전략 공천 같은 대화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성사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두 분과의 대화는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게 영향력을 끼친 거 아니냐. 자,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때 창원 의창 공천에 있어가지고 후보군이 한 둘셋 정도 있었는데요. 예. 비슷한 전화 다 받았습니다. 후보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많이 받고 다 받고요. 저랑 정말 친한 방송 같이 하는 분도 그 상대 후보인 김종영 후보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똑같이 답했습니다. 이게
공천이라는 거는 예. 경선하면 경선하는 거고 전략이라는 거는 당 대표가 예를 들어 공관위 전화해가지고 전략 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예. 거기도 공당이라는 건 다 사람들이 있고 그럼 거기서 경쟁력 조사를 결국 돌린다. 전략 공천은 거의 다 경쟁력 조사 돌립니다. 어제 보도 저도 뭐 그런 정도 원론적인 답변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뭐 그걸 부적절하다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과연 김영선 전 의원이 경쟁력이 있었냐? 일단 어제 보도 나온 것 중 하나를 보면은 뭐 30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 그 명태균 씨가 바빠진 것 같아요. 빨리 조작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35% 김영선, 그다음에 뭐 김지수 후보 27%, 23. 23인가요? 그리고 예. 뭐 저기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다음에 김종양이는 한 17. 17. 4월 28일 통화 내역입니다. 예. 2022년. 그러니까 그게 또 그 보도도 저도 봤는데요. 예. 그건 제가 조작된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근데 그런 보고서를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일단 그래서 뭐 동의 하나 잘못 껴가지고 이거는 공표를 할 수 없는 조사가 됐는데 그걸 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지금 그때 카톡이 아까 지난번에 말했던 톡서랍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음. 똑같은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보낸 거를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건 없을 거거든요. 차단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과 다시는 대화하지 않을 걸 하면 일은 사라지겠거든요. 어디 네. 보면은. 근데 보낸지 안 보낸지 확인이 안 되는 게 저는 본 기억은 없고 보낸지 안 보낸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카톡이 그게 그 톡서랍이라는 게 용량이 차가지고 제가 핸드폰 바꾸도 안 넘어왔어요. 그 대화가. 예.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조사가 왔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거로 공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조사라는 걸 돌리거든요. 예. 그 각 개별 후보별로.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어제 보도 보면 그걸 돌렸는데 거기서 3등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이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대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그런 조사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으면은 예. 원래는 이 정도 월등한 격차가 나면은 경쟁력 조사 돌려도 월등한 격차가 나와요. 그럼 그게 공천인 거죠. 전략 공천. 예. 근데 보통 여기서 이렇게 월등하게 나왔는 다음에서 경쟁력 조사를 당해서 돌려봤는데 안 나와. 그러면 공관위원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 말이 밖으로 새날 텐데 그걸 누가 용기 있게 공천을 주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공관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윤상현 의원이나 공관위원한테 보고를 받지 않는 사안이니까 모르죠. 근데 원래 경쟁력 조사를 돌려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박성태 시장에게는 이제 검찰이 1차 압수수색을 할 때 2020년 당시에 이제 공천 관련 자료 확보를 했는데 단수 공천 받았던 날 그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3위를 했던 것이고 1위 후보와 두 자릿수 이상 격차를 보였다는 그 보도가 있는 것인데. 근데 저는 그 조사를 했다는 것도 모릅니다. 아, 그 조사 했다는 것도 모르시는 네, 거예요? 경쟁력 조사는 공관위에서 거의 다 하지만은 그거를 보고할 정도의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공천 결과가 거의 합치돼서 나오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아무리 그때 뭐 메신저 기록이나 통화 기록이나 걸 다 살펴봐도 그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진행된 것이다.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저는 경쟁력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그 경쟁력 조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3등 예. 나온 게 사실이라 그러면요 그걸 놓고 공관위원들이 그 다음에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주려면은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대화가 오가야 됩니다. 그거야말로 그러니까 공관위원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이렇게 표현하면 뭐냐면 공관위를 당 대표가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은 제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을 제가 누구 시켰냐면 정진석 의원을 시켰거든요. 당시에. 예. 그럼 제가 정진석 의원을 시킬 때 제가 이 공관위를 세게 그립 잡고 컨트롤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임명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은 예.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지만은 정무적으로 좀 약하신 교수님을 모셔오죠. 바로 정확히 이재명 대표 가신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오고 그래서 객관적인 것처럼 하면서 사실 교수님이 앞에 나서서 원론적인 말씀하시고 다 칼질할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그 모델이 아니었던 거죠. 지방선거 때는. 그랬으면은 제가 거기다가 저도 그냥 어디 명망 높은 저랑 친분 있는 교수님 한번 모시고 그분이랑 상당한 정무적 대화를 하면서 그분의 권위를 바탕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고 그럼 윤상현 의원 어떻습니까? 윤상현 의원이 제가 형님 선배로 모시는 분인데 예. 그분이 제가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과 그 명태균 씨의 녹취록이 나온 거죠. 네. 그때 이제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대. 근데 그 앞에서 했던 말은 김영선이라고 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 근데 명태균 씨가 평생 은혜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5월 10일 날 공천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에서 말이 많대. 요거는 그 당에서 어떤 말이 있었는지는 당시 기억나시는 건 없는 거예요? 공천위 안에서.
이걸 계속 보셔야 되는 게요. 예. 5월 그때 6월 1일 지방선거였을 거예요 아마. 예. 6월 1일인가? 예, 6월 1일. 6일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게 5월 2일인가 5월 3일인가 이때쯤이면 벌써 제가 그 경기도지사 후보 된 지방선거 후보 김은혜 후보랑 막 부천역에 인사하고 다니고 막 이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전국에 하루에 7-8개씩 일정하고 다닐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웬만해서 저한테 보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가 그래서 그 공천 발표가 그 취임식 날이잖아요. 5월 10일 날 예. 나죠. 그러니까 취임식 날 그때 이제 다시 그 전날인가 그때 와서 공천 관련 얘기를 다시 듣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이제 그 5월 9일 새벽 12시 20분에 사실 명태균 씨가 이제 대표님과 당시 카톡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남아 있어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분 주장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아니라 그분의 변호사 주장이 예, 그분의 변호사 주장이 밤에 변호사였던 사람의 주장. 변호사였던 사람의 주장 12시 20분에 네. 카톡에 이제 전략 공천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게 대화했다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거꾸로죠. 경선 경선으로 한다. 당내선 경선 분위기라는데. 그러니까 아.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예. 취임식 전날 제가 이제 지방 돌다 와 보니까 그 공천 어떻게 했어요? 여기는 대충 분위기가 결정된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용어를 볼 때 단수 아니면 경선이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러니까 단수가 안 됐다라고 전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제가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태균 사장이랑 제가 그 얘기했다는 건 안 남아 있는데 그건 아마 그 용량이나 이런 게 초과돼서 거긴 그 핸드폰 안 넘은 것 같아. 다른 분과의 대화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그래가지고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에다가 무슨 뭐 김영선으로 공천 확정된 식으로 다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니다. 뭐 그거 얘기해 준 거죠 이제. 예, 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얘기가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몰라요 그런데. 모르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는 제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게 이제 5월 9일 날 김영선 의원이 저한테 전화번호 주고 5월 24일 날 이제 전당 한복판에 처음 만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있는 대구의 그 수성못 앞에 카페로 창원에서 차 타고 올라온 거예요 1시간 동안. 예. 그러니까 저를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왔다는 건데 그런데 이 김한정 씨와 이런 거는 다 보궐선거 때거든요. 그때는 제가 알지도 못할 때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인터뷰 연장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